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63회 2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6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의정부는 한갓 헛 이름만 지녔다는 표현 나와 있고, 이 기구의 본래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가 기구는 바로 비변사가 분명해요. 비변사는 본래 중종 때 임시기구로 처음 설치되어져서 군사 업무만 담당했던 기구였는데요. 명종 때 상설기구화 되어졌고 그 이후에 계속 그 권한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이르러서 비변사가 혁파되었던 것이에요. 1번에 사원부 사관과 함께 3사로 불렸던 기구는 홍문관이었고요. 2번에 서울 출신 학자들 이덕무, 박재가 같은 사람들이 검서관에 등용이 됐던 것은 정조 때 규장각에 대한 설명이에요. 4번에 서울의 내영 그리고 수원의 외영이 설치되어서 국왕의 호위를 맡았던 것은 역시 정조 때 장용료에 대한 설명이에요. 5번의 대사성 그리고 죄주, 직강 등의 이런 관직은요, 성균관의 직제에 해당하는 설명이네요. 2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세한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바로 김정희예요. 추사 김정희 또는 완당 김정희라고 하는데, 이 김정희는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고 금석학에 대해서도 대가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3번에 보시면 그에 져서 금석화안록에서 북한산 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게 돼요. 1번에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사람은 유득공이에요. 그에 져서 발해고에 처음 등장하게 돼요. 2번에 거중기를 설계했던 인물은 정약용이었고요. 강화학파, 형성, 정제두, 몽유, 도원 등은 안견에 대한 설명이네요. 28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인데, 가를 보시면 진산이라는 표현 나와 있고 죄인 윤지충과 권상현이라는 표현 나와 있어요. 일명 진산사건 또는 윤지충 사건이라고 불렸던 것인데요. 천주교 신자였던 이 윤지충과 권상현이 자신의 부모의 신주를 태워버리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 당시 성리학을 신봉하고 있던 조선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 진산사건 또는 윤지충 사건으로 인해서 천주교 박해가 처음 시작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신해박해예요. 정조 때 발생하게 돼요. 1791년이죠. 하지만 비교적 정조는 천주학에 대해서 관대했기 때문에 그 박해 정도가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에 보시면 남종삼이라는 표현, 남종삼 있고 프랑스 있어요. 이거 1866년 1월에 발생한 병인 박해예요. 천주교 최대 박해란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이 신의 박해와 병인 박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것이니까 천주교 박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의 박해가 발생한 지 10년 후에, 즉 순조 때에 이르러서 신유 박해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요. 신유 박해가 발생하고 나서 헌종 때예요. 헌종 때 이르러서 기해 박해가 발생하게 돼요. 1839년도 일이고요. 그리고 다시 헌종 때 병오 박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1846년에 일이에요. 이때 기해 박해, 병오 박해는 모두 헌종 때예요. 그리고 병오 박해가 발생하고 나서 곧바로 1866년 1월에 병인 박해가 발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유 박해 때 황사영이라는 인물이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게 돼요. 5번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 기해 박해 때는 천주교 신자였던 정하상이라는 인물이 상제상서라는 글에 조상은 공경하지만 제사는 부정한다는 내용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오 박해 때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가 이때 순교하시게 돼요. 1번에 대종교 계열의 중광단이 결성된 거 1911년의 일이고요. 한용운의 조선불교 유신론은 1913년에 저술됐고요. 3번에 동학교도들의 이 보훈에서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집회, 즉 보훈 집회가 열렸던 것은 1893년의 일이에요. 이 보훈 집회에서 동학교도들은 교조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의 그 원망함을 풀어달라는 이런 교조 신원을 요구하게 돼요. 동학교도들의 보훈 집회부터 동학 집회는 정치적 집회로 발전하게 돼요. 이수광이 지봉유술에서 천주시를 소개했던 것은 광해군 때 일이에요. 2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지원의 손자이고요. 진주에서 농민 봉기가 발생하자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했는데 1862년 임술년에 진주에서 농민 봉기가 발생했고요.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때를 우리는 그 임술 농민 봉기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때 진주에 처음으로 안핵사로 파견된 인물 바로 박규수예요. 이 박규수라는 인물이 1866년에는 평안감사로 있었어요. 그가 평안감사로 있었을 때 미국 상선 제너럴 쇼먼호의 이 선원들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난동을 부리게 돼요. 그래서 이 제너럴 쇼먼호를 격침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가 1866년 7월의 일이고요. 이 제너럴 쇼먼호 격침 사건으로 인해서 1871년에 바로 신미양요가 발생하게 됐던 것이에요. 일본의 조선의 중립화론을 건의했던 인물은 바로 6.1준이죠. 1885년이고 배들과 함께 1904년에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던 인물이 양기탁이에요. 3번은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4번의 지구 전요는 철종 때 최한기이고요. 5번에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시맹 일기를 남긴 사람은 당시 강화도 조약 체결 시에 전권 대신으로 임의했었던 신헌이라는 인물이에요. 정답이 3번으로 나오겠네요. 30번 밑줄근 사건인데요. 김옥균 보이면 벌써 딱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죠? 여기 우측에 보시면 급진개합하라는 표현도 보여요. 1884년에 발생했던 갑신정변에 대한 것이에요. 일본의 보국 안민이나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다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갑신정변의 결과 이 한국과 일본, 조선과 일본 간에 맺어지는 조약이 한성조약이었고요. 청나라와 일본 간에 맺어지는 조약이 바로 이 텐진조약이에요. 텐진조약이 갖는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 텐진조약 내용 중에 조선의 문제가 발생해서 출병을 할 때는 미리 통보해서 양국의 군대가 공동 출병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했을 때 청군에게 파병을 요청하자, 즉 청군이 출동하면서 일본군도 자동으로 조선에 상륙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결과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텐진조약은 이 청일전쟁의 일종의 도화선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번에 조선 정부는 개혁 추진을 위해서 교종청을 설치했다 했는데, 동학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맺은 후에 조선 정부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주적인 내정개혁에 착수하기 위해서 교종청을 설치했지만 일본군이 무력으로 이 교종청을 폐지해 버리고요.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게 돼요. 이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면서 제1차 가부 개혁을, 즉 조선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개혁하게 됐던 것이에요. 4번에 99년에 대한 차별대우가 발단되었다. 1882 이모군란이죠. 5번에 민영익 등이 보빙사로 파견되었던 것은요, 바로 전에, 즉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보답으로 보빙사를 파견했던 것이에요. 31번 쭉 보시면은 밑에 두 번째 줄에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운동 하니까 요거 1919년에 발생한 3.1 만세운동이죠. 이 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고 했으니까 확실해요. 이 3.1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3번에 보시면 일본 놈들은 3.1 만세 운동에 대한 보답으로 제암리 학살 등 이런 가혹한 탄압을 펼치게 됐던 것이에요. 제암리는 현재 화성시에 속해 있는 곳인데요. 이 제암리 교회당의 주민들을 가둬놓고요, 불을 지르고 총을 난사해서 28명의 주민들을 학살했고요. 이웃 동네 주민들에게까지 총질을 해대서 39명의 주민들을 더 참살하는 이 잔혹무도한 만행을 저지르게 돼요. 이런 외놈들에게
우리들의 고매하신 민족대표 33위는 애초부터 비폭력 만세 운동을 천명했으니까요. 실상을 몰라도 한참 몰랐던 것이죠. 여하튼 예나 지금이나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고단하지요. 4번에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던 것은요.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고요. 5번에 나와 있는 성진에도 나와 있으면 역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한 것이에요. 1번에 김광재와 서상돈 등의 발의를 본격화되었다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에요. 2번에 순종의 인산일 1926년 바로 60만세 운동이에요. 제2 3.1 운동으로 불렸던 것이에요. 32번 밑줄군 개혁의 내용인데 군국 지무처럼 보이고 있죠. 일본 놈들이 강제적으로 조선을 개혁하는 제1차 갑오개혁 추진기구란 말이에요. 1894년 7월부터 해서 같은 해 12월까지 제1차 갑오개혁이 있었어요. 이 일본의 원수부라는 것은요. 군통수기구인데요. 광무개혁 때 설치한 기구예요. 1899년이에요. 이 군통수기구인 원수부를 황제 직할로 두게 됐던 것이에요.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재판소 설치는 제2차 갑오개혁에 해당하는 것이고 3번의 은본이죄는 이게 정답이 돼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재판소 설치가 제2 갑오개혁, 은본이죄가 제1차 갑오개혁, 그리고 태양역은 을미개혁이고요. 오군영을 종래의 오군영을 이영으로 통합했다. 무위영과 장어영으로 통합했던 것은 1881년도의 일이고요. 이때 신식군대인 별기군의 창설도 있게 돼요. 33번이요. 독립문 건립했고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고요. 그러다가 한국협회 습격으로 해산한 단체는 바로 독립협회죠. 1896에서 1898. 평양의 대성학교를 설립한 단체는 1907년에 설립되어진 신민회였고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는 대한자강회예요. 1906년도에요. 3번의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정개혁안을 실천한 것은 동학농민군들이었고요. 4번에 독립협회 하면 관민공동회, 헌의육조 빼놓으시면 안되겠죠. 5번에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 홍범 14조의 반포는 1895년 1월에 있었는데요. 제2차 갑오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34번 다음 기사를 활용한 탐구 활동인데요. 오늘 나는 스티븐스를 쏘았다 했는데 이 스티븐스는요. 일본 놈들에 의해서 외교 고문으로 임명되었던 인물이에요. 1904년 이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어지는데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 재정 고문으로 메카타를 일본이 두게 되고 그래서 이때 제1차 한일협약을 고문 정치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 스티븐스는 자국 미국으로 돌아와서 전국 순회 강연을 다니면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조선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이런 월월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열혈 조선 청년들이 그냥 둘 수 없겠죠. 전명훈과 이 장인한 두 명의 조선 청년들이 스티븐스를 동시에 쏘게 되는 먼저 그 전명훈이 쐈는데 전명훈이 권총이 불발되어지면서 스티븐과 육탄전을 벌이게 되고요. 뒤이어뛰어든 장인환이 총을 쏴서 한 발은 전명훈의 어깨에 맞았고 두 발이 스티븐스를 관통하면서 이틀 후에 스티븐슨이 죽게 되어져요. 이런 내용이니까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을 알아본다. 1번이 정답이겠네요. 삼국 간섭은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게노무새끼 조약 아니고 시모노새끼 조약을 체결해서 청나라로부터 각종 이권을 빼앗게 돼요. 이렇게 일본의 세력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우려한 삼국이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죠. 개 중에 가장 무섭다는 러프독이에요. 이 러프독이 야 너네 일본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해내 하니까 일본이 꼼짝없이 청나라에게서 받았던 랴오뚱 반도를 토해내게 되죠. 이게 바로 삼국 간섭이에요. 조선 조정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 러프독이
너무너무 무섭네요. 한마디 하니까 일본이 꼼짝못하고 뱉어내잖아요. 그래서 얘들하고 좀 친해봐야 되겠는데 프랑스 너무 멀어, 독일도 너무 멀어, 러시아가 기증 좀 가깝네 해서 이 러시아랑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조선 정부는 친러 정권을 형성하게 됐던 것이고, 일본 애들은 이 조선의 친러 정권 형성에 불만을 품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벌이게 됐던 것이에요. 다 역사라는 것은 인과관계 학문이기 때문에 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여하튼 3번에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1911년에 바로 신민회가 해산되어졌고요.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 점령한 거 1885년에서 87년이라고 했었어요. 5번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거, 러시아 공사관 이게 아관이고요. 한자로 쓰면 왕이 옮겨갔다 했으니까 파천이라는 것이에요. 1896년 2월에 갔다가 딱 1년 후인 1897년 2월에 되돌아오게 되는데, 일국의 왕이 그 남의 공사관으로 피신했다는 것 자체가 속된 말로 엄청 쪽팔린 거고요. 자신의 마누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도망친 거, 그 하나의 그 어떤 개인적인 지압이로서도 너무너무 비겁한 짓이었던 것이죠. 이거를 고종이라는 사람이 행하게 돼요. 여하튼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피해간 이 고종이에요. 35번 최익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했으니까 이 사람은 최익현의 수제자 임병찬이라는 사람인데요. 2번에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1912년에 독립의금부를 조직하게 돼요. 이완용을 습격했던 사람은 이재명 의사예요. 1909년이죠. 민주당 이재명 말고요. 의사 이재명이요. 1909년이었고, 한국통사 젖을 박은식이라고 했었어요. 박은식 한국통사. 4번에 13도 창의군의 총대장 이인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서울 진공작전을 지휘하게 됐는데요. 이 13도 창의군이 바로 이 동대문과 한 30년 거리를 남겨둔 시점에서 총격전을 서로 벌이고 있었을 때 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은요, 부친상을 핑계로 다 내던지고 자신의 그 지휘, 총대장이라는 지휘를 내려 던지고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 군사장 허위가 맡아서 지휘하게 됐던 것이에요. 5번에 논설 단연보국제, 단연이라는 표현은 담배를 끊자라는 얘기죠. 담배를 끊어서라도 국채, 나라의 빚을 갚자라는 이 논설을 황성신문에 올려서 국채 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인물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고 했었어요. 36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총사령의 양세봉이라는 인물이 보이죠? 양세봉이 보이면 바로 조선혁명군이에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 조선혁명군이 만주 의용군과 연합해서 일본군을 격퇴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영릉가 전투라든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패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1930년 초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이에요. 1932년에서 1933년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이다. 일본의 간도 참변 이후에 자유시로 이동하였던 독립단체는 바로 대한독립군단이죠. 서유일이 총재로 있었던. 그리고 5번부터 볼게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 관내 본토라고 하죠. 우한에서 최초로 창설된 한일 무장단체가 1938년에 창설된 조선의용대예요. 이 조선의용대 1938년에 중요해요. 이 1938년에 창설된 조선의용대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는 조선의용대 총본부는 김원봉이 이끌고 충칭으로 이동해서 훗날 한국광복군에 편입이 되어지고요. 또 한 부대는 화북지대로 옮겨가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부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부가 훗날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군사조직, 즉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게 되었던 것이에요. 4번에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던 이 무장단체는 바로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37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줄에 진주에서 시작됐다고 했고요. 공평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형평운동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백정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철폐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진주에서 처음으로 진주 조선 형평사가 1923년에 이렇게 창설되어져요.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1923년에 창설되어졌고요.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형평운동을 전개하게 됐다.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됐던 것은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이 통감부는 경술국치 이전에 있었던 게 통감부예요.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는 통감부가 아니라 총독부겠죠.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3.1 만세 운동이었고요. 대한자강회가 결성되는 배경은 바로 고종의 강제적인 퇴위 때문에 반대하면서 나오게 됐던 것이에요. 5번에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 통문은 찬양회라고 했었죠. 1898년. 38번 이 시기인데요. 조선물산 공진회가 1915년에 열렸고요. 토지조사 사업은 1912년에서 18년이니까 1910년대 일제의 조선에 대한 통치 시기예요. 즉 무단 통치 시기다 볼 수 있죠. 헌병 경찰 통치 시대라고 돼요. 1910년대. 일본의 황국신민서사는 1937년에 중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민족말살 통치기에 해당되어지고요.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은 1924년이니까 문화통치 시기예요. 3번에 조선인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무단통치 시기죠. 원산 총파업은 1929년이었고요. 나운규의 아리랑은 1926년이니까 시기가 안 맞아요. 39번 우리말 최연배 이극로 조선말 큰사전 했으니까 이 단체는 조선어학회가 틀림없죠. 한글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하였다 했는데 이 제국신문은 하층민이나 부녀자층을 주된 독자층으로 이렇게 삼았던 신문이고요. 1898년에 처음으로 간행이 되어져요. 이번에 태극서관을 설립해서 계몽서적 보급에 주력했던 단체는 1907년에 설립된 신민회였어요. 3번에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던 단체는 바로 신한청년단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4번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사정안을 제정하였다. 이게 바로 조선어 학회에 대한 설명인데요. 조선어 학회 전신은 조선어 연구회예요. 31년도. 그죠? 그리고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이 1933년도고요. 여튼 4번 맞고요. 국문연구소는요. 주시경 선생이 활약했던 그런 것이죠. 1907년도였어요. 40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를 보시면은 많이 봤던 사진이죠. 백범 김구 선생이고 나 역시 익숙한 사진이에요. 몽양 여운형 선생이에요. 기억번에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백범 김구였고요. 니인번에 조선혁명 간부 학교 세워서 독립군 양성했던 사람은 김원봉 선생이에요. 의열단장이었죠. D급번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해방이 되자마자 건준이 활동을 주도했던 인물 몽양 여운형 선생이에요. 두 분이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두 분이 모두 암살 시되어지는 이 불운을 겪게 되네요. 리일본의 미국에서 귀국해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이끌어내는 사람 바로 이승만이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41번 밑줄근 국회인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 보니까 48년 5월 10일에 50 총선거가 최초로 실시되어지는데 이 최초 선거 실시 결과 구성된 국회를 우리는 재헌국회라고 하죠. 이 재헌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요. 이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접선거로 치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재헌국회의 정원은 200명이었는데요. 제주의 선거구 두 곳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하면서 198명으로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1번에 이 재헌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게 되어 이게 1948년 9월에 제정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반민특위 활동이 10월부터 있게 됐던 것이에요.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 선출했다 맞고요.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 우리나라 헌정사상 양원제는요 4.19 이후에 그 개헌으로 인해서 시행되어지는 거니까 이때는 해당되지 않겠죠. 4번에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출범했다. 제주도 말하는 것이에요. 4.3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국회의원이 선거되지 못했다, 선출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했어요. 귀속재산 처리법도 그해 말에, 즉 49년 12월에 귀속재산 처리법이 만들어져요. 한 해 뒤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정답이 3번이네. 그래서 42번 가전쟁이라고 했는데 흥남철수 나와 있으니까 6.25 전쟁이라는 거 대번에 알 수 있죠. 국민방위군에 소집되는 청년이라고 했는데 국민방위군 소집은요 바로 50년 12월에 있었고요. 원조 물자 배급은 주로 미국으로부터 원조 물자를 받게 되는데 48년도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맞는 것이고요. 3번에 50년 3월에 농지개혁법이 추진되어지면서 이 지주들이 지가증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지가증권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주 헐값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지가증권을 싼 값에 지주가 매각하면서 지주층이 몰락하게 됐던 것이에요. 4번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이승만의 명령으로 이 반공 포로들이 석방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53년 6월의 일이에요. 전부 6.25 전쟁과 관련이 있고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요 47년 5월부터 해서 10월에 활동이 있었던 것이니까 6.25 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43번 가정부식이요. 가정부를 보시니까 4.19 바로 전에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60년 2.28 대구에서 벌어진 민주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프로야구가 6개 구단을 출범했다. 82년도 전두환 정권이고요. YH 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탕사에서 농성화했다. 79년도 박정희 정권이에요. 삼청교육대 설치는 전두환이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 아직 취임하지 않은 상태. 80년 여하튼 전두환 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5번에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58년도 이승만 정권이기 때문에 5번이 맞는데요. 4번을 보세요. 인민혁명당, 인혁당이라는 건데 이 재건이라는 표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는 것은 인혁당 사건이 그 전에 한 번 있었다는 것이 재건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즉 10년 전인 1964년에 제1차 인혁당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후 10년이 지나서 1974년에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 또는 제2차 인혁당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74년도에 발생한 것이에요. 박정희 때죠. 즉 인혁당 재건이가 민청학년을 배후에서 조종해서 내란을 이렇게 획책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됐던 것이에요. 아픈 사연이에요. 44번 가나 헌법이 제정된 시기인데요. 가나 헌법은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한데 맨 끝에 줄여 보세요. 대통령이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5차 이게 1969년에 있었던 바로 이 6차 개헌인데요. 이 5차 개헌에서 5차 개헌도 박정희가 했던 것인데요. 이 5차 개헌에서 대통령은 중임까지만 가능하게 했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박정희가 6차 개헌을 하게 돼요. 3번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6차 개헌을 삼선 개헌이라고도 이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등장하고 있죠. 이 아주 이런 기구가 등장하고 있고 대통령이 국회를 막 해산해요. 엄청난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1972년 10월에 있었던 10월 유신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것인데,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이 되었던 것은요, 사실 지자체가 전면 시행되었던 것은 김영삼 정권 때라 볼 수 있어. 95년도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48년도니까 이건 해당 사항 없고요. 5.16 군사 정변은 61년도죠.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이 박정희 때 있었던 것인데요. 72년도 7월 4일에 있었던 것이니까 이게 여기에 딱 해당되어지겠네요.
한일국교 정상회 반대는 6.3 시위는 1964년에 있어요. 이런 거는 연도를 알아두면 문제 푸는 데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렵죠. 45번. 다음 뉴스 사건이 있었던 정부인데요. 전태일 분신 사건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전태일 분신 사건이요, 1970년에 있었던 것이니까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것이에요.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76년에서 78년 사이이니까요. 지금 1번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조 호황, 세계적인 3조 호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됐던 시기 전두환 시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전두환이 경제정책을 잘 폈다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도 많은 놈이죠. 3번에 미국과의 FTA 체결 노무현이고요. OECD 회원국이 되었다 했는데 OECD 회원국이 되었던 것은 김영삼 정권 96년도 상황이죠.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했는데 이거 전두환 때 87년도 상황이에요. 46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인데요. 부석사 무량수절에 있는 소조불상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요,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에서 5번이 정답이에요. 고려시대 때 불상이죠. 1번은 경주 석굴암 본존 불상이에요. 2번이 바로 이 화려하죠.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 그래서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에요. 고려시대 때 불상이에요.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고, 3번이 벌써 겉모양이 시커멓죠. 철불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고려 초기 때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자상,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자상. 4번이 바로 뭔가 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어요.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삼국시대 때 아주 유용했던 불상이에요. 47번. 살리타이가 처인성을 공격했는데 한승려가 살리타이를 쏘아 죽였다라고 했어요. 바로 몽골 전쟁의 영웅이었던 김윤우 장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김윤우가 살리타이를 화살 한 방으로 보냈던 것은 몽골의 2차 침입이 있었던 1232년의 일이란 말이에요. 나를 보시면 보장왕, 고구려 마지막 왕이죠. 영공에게 항복을 청하였다. 고구려의 마지막 전투인 평양성 전투의 668년이고요. 이때 영공은 당나라 장수 이적이에요. 가수 이적 말고요. 당나라 장수 이적을 영공이라고 표현했고요. 다에 보시면 비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비변사죠. 정봉수 나와 있고 용골상선 나와 있으니까 1627년에 발생한 정묘호란에 대한 내용이네요. 부사 송상현 나와 있으니까 동네 부사 송상현이에요. 임진왜란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나다라의 발생 연도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 라다 3번의 순서로 되면 되겠고, 라 전투, 동네는 부산이니까 이 동네 지역, 부산 지역에 이 외놈들과 무역 활동을 전개했던 내상의 활동이 이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1번 맞는 것이고요. 안승이 왕으로 봉해진 보덕국이 있었던 것은요, 지금의 익산, 옛날 표현으로 금마저라고 했죠. 홍경래의 봉기는 1811년 평안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적은 개성에서 활동이 있었어요. 지주 문제처리 횡포에 맞서서 소작쟁이가 발생했다.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49번 가민주화운동.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 조작과 호원조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4.13 호원조치, 즉 1987년 4월 13일에 전두환은 호헌조치, 즉 지금의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이런 미친 발표를 해요. 지금의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1987년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에요. 허정과도 정부라든지 5번에 이승만이 대통령에 의해서 물러나는 결과는 4.19 의거이고요. 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게 됐고요. 야당 총재 여기서 김영삼이에요.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던 것은 1979년에 부마 민주항쟁이에요.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한 것이죠. 부산과 마산은 바로 당시 김영삼 야당 총재의 정치적인 어떤 고향이니까요. 사반에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이니까 2번이 답이네요. 50번. 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의 노력인데요.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이라는 표현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88년 7월 7일에 이 노태우 정부는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이 1988년에 발표한 77선언이라는 것이 돼요. 이 77선언 내용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노태우 정권의 아주 가장 특색 있는 외교 정책이에요. 북방 외교라는 것이에요. 남북조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건 박정희 때 해당하는 것이죠. 72년도 상황이고요.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했던 것은 2000년 김대중 정권 때이고요. 이 개성공업지구를 공단을 착공하고 완공한 것은 노무현 정권 때 있어 구별해서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14 남북정상선언은 노무현 정권 2007년도고, 남북한이 국제연합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1991년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노태우 정권이에요.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최초로 실현하였다. 전두환 때 해당하는 설명이니까 정답 4번이겠네요. 강의진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